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안 피셔도 괜찮고요. 연결해서 할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제 회계에 대한 걸 정의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이제 그림으로 정의를 했지만 이걸 이제 말로 문장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죠. 그럼 경영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금 조달받은 걸 가지고 일정 기간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의 경제 가치가 변동을 하게 돼요.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동된 내용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되잖아.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변동된 내용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보고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회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를 여기다 제가 써볼 겁니다. 회계란 기업 실체가 경영활동에서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경제가치의 변동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죠.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아이고, 자, 이거 우리 교재 15쪽에 보면 있어요. 15쪽에 의의 보면 있습니다.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회계의라고 나왔죠? 예, 그걸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란 기업 실체가 경영활동은 장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경제가치의 변동을 경제가치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제가치가 변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다. 기록, 계산, 정리한다. 이 얘기가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이에요. 장부기입. 그럼 장부기입은 요 장자하고 입자를 빼면 뭐합니까? 부기. 여러분들 부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이 부기가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기와 회계는 사실은 다른 거죠. 자, 요게 회계라면, 회계가 이만큼이라면, 이걸 회계라고 한다면 이 회계 안에 부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 장부기입. 아셨습니까? 그럼 부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 이거는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걸 부기라 그럽니다. 그럼 이 만들어낸 정보를 누가? 정보 이용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생산된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과 이용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회계가 되는 거라고. 그게 회계의 범위는 부기의 범위보다 넓은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는 크게 보면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계 정보를 만드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만드는 정보, 정보의 생산 기능과 이용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누가? 정보 이용자가,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 여기서 경제적이라고 하는 건 돈입니다. 돈. 경제적 그러면 돈이에요. 아셨죠? 돈하고 관련이 있는 이 소리예요. 경제적, 돈과 관련이 있는 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때 이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의 목적이다.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요 다섯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1번에 누가 있나요? 1번에 기업 실체라고 있나요? 기업 실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기업 실체는 그냥 기업이죠, 뭐. 근데 기업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기업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는 말이 붙었어요. 뒤에.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도 살아 움직이는 실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회계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에요. 조직. 그럼 어느 조직? 기업이라는 조직. 알았습니까? 그래서 회계의 주체는 누구다? 회계의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래. 그 이건희 씨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니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주주 거예요. 근데 주주가 한두 명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럼 다 나도 주주다. 나도 삼성전자 한 주 갖고 있잖아요. 저도 한 주 있어요. 그거 5만 원 주고 샀어요. 맨 처음에 그 액면 분할할 때. 그거 지금 많이 까져 있잖아요. 지금 4만 원 얼마잖아요. 그죠? 옛날에 250만 원일 때 그 액면 분할했잖아요. 갖고 5만 원을 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 액면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원이에요. 100원. 옛날에 5천 원짜리를 100원으로다가 분할했어요. 쪼개놨어요. 한 주 갖고 있잖아. 그럼 나도 주인이잖아. 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주는 주인이지 어느 누구 특정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과 거래를 하게 되면 삼성이라는 기업하고 거래하는 거지 어떤 특정 개인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주체는 기업과 기업끼리 거래하는 거다.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싸워야죠. 누구랑 싸웁니까? 이재용이랑 싸웁니까? 예? 아니거든요. 이재용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걔랑 내가 왜 싸웁니까? 삼성이라는 이름과 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에요. 법으로 인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 대우를 받는 데는 인간은 둘 있잖아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자연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으로 인간 대우해주는 회사를 법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법인 번호가. 똑같아. 주민등록 번호가 몇 자리예요? 13자리. 모르는 사람도 있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이 법인 번호도 13자리.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예? 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셨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기업 입장에서 하는 거지 사람, 개인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불특정 다수가 우리 에듀윌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거래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까? 에듀윌이라고 하는 기업의 거래해서 수업을 듣는 거지 에듀윌 대표이사하고 거래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에듀윌이라고 하는 회사를 어떤 A라는 개인이 투자를 했다. 그럼 이 회사는 개인 회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AD라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하고 하는 거예요. AD를 망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달라 그러면 돼요. 이게 개인 회사라고. 이해갔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경제 가치죠. 자, 우리 경제 가치는 돈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인데 우리 경제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라는 게 있죠. 재무 상태 설명 아까 드렸죠. 우리 재무 상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무 상태는 세 개가 있어요. 기업의 재무 상태는 세 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다. 그때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자본.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대여자나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을 때 그 돈을 뭐라고 한다? 부채. 그래서 기업은 어쨌거나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돈을 뭐라고 한다? 자산.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어디에 이용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이용함으로써 이게 소멸되는 거야. 알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영업활동에 이용됨으로써 뭐 된다고요? 소멸된다고요. 아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라고 하고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이 뭐 되면? 변동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뭐 하면? 변동. 변동은 왜 합니까? 영업을 하면 변동하겠죠.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죠. 뭐 나타난다고요?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과. 알았습니까? 근데 이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성과는 수익이라는 것과 비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는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번데기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번데기를 팔기 위해서 번데기 10만 원어치를 사왔어요. 얼마나치 사왔다고요? 10만 원. 그럼 지금 번데기가 10만 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번데기는 자산이죠.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번데기라는 자산은 내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파는 거죠. 그렇습니까? 팔라고 사왔죠. 그래서 이걸 상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번데기가 그래서 상품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10,000원만큼을 10만 원 중에 10,000원만큼을 12,000원에 팔았어요. 자, 재무 상태가 변동했죠. 재무 상태가 변했죠. 자, 얼마로 변했습니까? 재무 상태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예? 10만 2,000원? 어떤 사람은 11만 2,000원 그래. 10만 2,000원이죠.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원래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 근데 얼마가 판매됐어요? 10,000원. 그럼 그 중에 10,000원만큼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00원만큼 없어졌죠. 희생됐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10,000원이 희생되면서 우리는 얼마를 벌었습니까? 얼마를 벌었어요? 12,000원 벌었어요? 2,000원 벌었어요? 어렵죠? 예, 그래서 어려워요. 12,000원 벌은 거예요. 얼마 벌었다고요? 12,000원. 12,000원 벌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10만 원 중에 10,000원만큼을 우리가 썼잖아요. 자산을 판매를 통해서 희생시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용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비용은 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면 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 없어지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10,000원이 없어지면서 이거는 상품이었었잖아요. 근데 10,000원이 없어지면서 뭐가 들어왔어?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 12,000원 늘어났잖아. 이건 번 돈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수익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 거래를 통해서 얼마 남겼습니까? 2,000원 남겼잖아요. 얼마 남겼다고요? 2,000원 남았죠? 요 2,000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익과 수익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번 걸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 이익은 결과치입니다. 결과치.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순자가 붙는 거야. 순수한 이익. 아셨죠? 그 비용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요? 자산이 뭐 되면? 소멸.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 그래. 희생. 자산이 뭐 되면? 희생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자산이 희생됨으로써 뭔가를 우리가 얻지요. 얻습니까? 그 얻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수익.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산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함으로써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난다. 증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익과 비용을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성과 또는 뭐라 그런다고요? 재무성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재무성과에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은 이거는 일정 기간 번 거예요. 일정 기간 번 거예요. 일정 기간 번 돈. 일정 기간 뭐라고요? 번 돈. 비용은 이것도 일정 기간 쓴 돈. 번 돈과 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아니라 여기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 큰 3번. 자, 요겁니다. 3번죠. 일정한 원리 원칙. 자,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은 조직이에요, 조직. 회계 조직.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일정한 원리 원칙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업회계 기준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기업회계 기준은 어떤 거냐? 과거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우리가 땄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그래요. 미국 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전에 미국과 저쪽 유럽의 거대한 유럽과 유럽령 EU지요. 이게 이제 큰 대륙 간의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회계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세계 시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 그래서 자본 시장이 글로벌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고 또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회계 기준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 걸 써오다가 EU가 미국하고 이렇게 어떤 뭐 협상에 의해서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 등치나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유럽이 이겼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은 유럽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차번에 글로벌 시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거를 좀 손질을 해가며 유럽 거를 따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름이 정확하게 뭐냐면 한국이 채택한,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그거는 미국 것이 아니라 유럽 거라는 거죠. EU 거. 그래서 우리 이거를 KIFRS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010년부터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이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선 1번에 일정한 원리 원칙에는요, 자, 기술적 조직이 있어요. 기술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기 조직이에요. 기술, 부기,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격리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격리 업무도 전문가가 장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부기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조직은 부기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럼 부기 조직에는 다시 이 방법에 따라, 기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장 방법. 어떻게 기장할 거냐에 따라서 단식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복식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듣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단식북이와 복식북이. 이 단자가 헛단자예요. 헛단자. 헛단자니까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이라는 뜻입니다. 싱글. 헛단자. 한쪽 면이라는 뜻이에요. 복식은 이거는 뭐예요? 겹쳐 있다는 거죠. 겹쳐 있다. 두 가지. 이중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식, 복식은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쪽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을 왼쪽 그러잖아요. 에? 이쪽을 뭐라 그래요?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러지 않죠. 운전할 때는 또 뭐라 그럽니까? 뭐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왼쪽, 오른쪽을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회계에서는요, 이 왼쪽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차변 그래요. 차변. 차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오른쪽을 뭐라고 하느냐? 오른쪽은 이게 대변 그럽니다. 빌려줄 때예요. 빌려올 차. 빌려주고 빌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차변, 대변이라는 뜻을 씁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정했냐? 이거는 회계를 하는 사람끼리의 약속이죠. 약속이 뭔지 알죠? 그런 약속이 원리예요. 그게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대변 그래봐. 가봐. 깃방맹이 맞지. 막 기분 나쁘게 대변이 뭐야 이런다고요. 회계를 아는 사람은 대변 그러면 알아듣죠. 그죠? 아, 여기 이쪽이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차변 대변은 약속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차변은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입자고. 대변은 나가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변은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요. 대변은 나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셨죠?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식북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들어온 것만, 나가면 나가는 것만 쓴다는 거야. 양쪽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단식북이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남편이 한 달 월급 100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현금 100원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어디다 써요? 차변 쪽에다가 100원이라고 쓴다고. 왜 들어왔느냐? 이거 이유는 안 써. 그냥 100원 들어왔다 이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됐어요? 들어왔으니까 100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20원 우리 꼬맹이 학원비 줬다. 그러면 학원비 줬으니까 20원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에다 20원 이렇게 쓴다고. 왜 나갔는데? 그 이유는 안 쓴다니까. 돈 나간 자체만 써. 콩나물 10원어치 샀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았냐? 70원 남았다. 이해가세요? 네, 이게 뭐냐면 단식북이에요. 그래서 단식북이의 대표적인 게 가계북입니다. 단식북이의 대표적인 게 가계북입니다. 그럼 복식북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복식북이는 이렇게 한쪽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쓴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00원 들어왔다. 현금 100원 들어왔다. 월급이다. 그럼 여기다가 대변에다 뭐라고 써? 이거 수익. 우리 집에 주된 수입은 뭐야?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다. 그럼 수익 들어온 거죠. 월급이라고 써도 되고. 이해갔습니까? 그럼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기록하잖아요. 예? 아, 꼬맹이 학원비 20원 줬다. 그러면 20원 나갔다. 왜 나갔는데? 학원비 20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 원인을 같이 쓴다는 거야. 콩나물 10원어치 샀다. 그럼 10원 나갔겠네? 10원 감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 콩나물 10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양쪽을 다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복식북이라 그래요. 이 복식북이는
복식부기는 모든 조직에 썼어요. 모든 조직. 모든 조직이라 그래서 그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회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업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됐죠? 이 복식부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복식부기는 이중성인 장점이 있어요.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을 양기 동시에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장점이에요. 여기 대차라고 나왔잖아요. 대차가 뭐예요? 대차가 대변과 차변이라는 뜻이야. 평균이라는 말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가 되지. 그렇습니까? 왜? 차변과 대변회를 동시에 금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말일날 돼서 계산해 보면 차변에 있는 합계 금액과 대변에 있는 합계 금액이 꼭 같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게 차변 대변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면 잘못된 거죠. 여기는 130원인데 여기 15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잘못된 거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이 있어요. 무슨 검증이 있다고요? 자기 검증. 자기 검증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장부를 기록하고 뭐 할 수 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영리부기하고 비영리부기가 있어요. 영리부기하고 무슨 부기요? 비영리부기. 그럼 영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리가 뭐? 영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은 영리부기, 은행은요? 영리부기, 학교에서 하는 학교부기는 비영리부기, 그럼 나라에서 하는 정부부기는 비영리부기. 그렇죠? 우리 학원에서 하는 부기는 비영리예요. 영리 아니에요. 학원은 면세사업이에요. 그래서 학원은 부가세 같은 게 없어요. 비영리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다 할게요. 적으니까. 두 번째는 장소적 조직이 있어요. 장소적이다 이 얘기는 이거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회계 단위, 장소, 회계 단위. 회계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회계를 어디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냐? 부산에서 하냐? 본점에서 하냐? 지점에서 하냐? 에? 한국이냐? 미국이냐? 다 뭐예요? 장소지요. 그래서 회계는 장소마다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부는 장소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업의 장부는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하나의 기업은 여러 개의 장부 조직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왜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만 해도 3개인데요? 아니죠. 국민은행은 우리나라에 하나죠. 그죠? 예,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본점이. 그럼 여의도 본점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하는 장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부를 다 가지고 있겠죠? 각각 독립된 장부죠? 그렇습니까? 예, 독립된 장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하나의
기업은 뭐라고요? 여러 개의 장부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장부만 구성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 되느냐? 장부 조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장부라는 게 있고요. 보조 장부라는 게 있어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주요 중요하구나. 보조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장부가 주요 장부고,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장부예요. 그러면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장사하다 보면 현금 거래도 할 수 있고 외상 거래도 할 수 있고 어음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무조건 다 기록하는 게 보조 장부. 이해갔습니까? 주요 장부. 그게. 그럼 보조 장부는 그러니까 보조 장부는 예를 들어서 현금 거래했다. 그럼 어디다 써? 현금 거래는 현금 출납장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에 외상 거래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거래만을 기록하는 것을 보조 장부. 알았어요? 거래 전체를 기록하는 거를 뭐라 그래? 주요 장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요 장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기록하는 장부. 최초 기록 수단. 최초에 기록하는 수단.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가장 먼저 쓰는 거. 사무실에서. 무슨 일지? 업무일지. 업무일지 있잖아요. 영업일지. 그런 건 어떻게 씁니까? 그거는 시간대별로 쓰잖아요. 출근했다? 그러면 출근하고 도장 찍었다. 몇 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몇 시에 무슨 일. 그러면 그날이 있었던 내용을 다 업무일지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장부. 그게 분계장입니다.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 이 총계정 원장은 결산의 기초 자료가 되는 원장이에요. 중요한 거죠. 거래 장부의 심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주요 장부야. 나머지는 다 보조 장부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는 주요부예요, 보조부예요? 보조부죠. 보조부죠. 그럼 상품 재고장은요? 그것도 보조부예요. 그럼 주주원장은요? 소모품 대장은요? 비품 대장은요? 다 보조부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요거 두 개 빼고.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분계장을 보조해주는 장부가 있고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주는 장부가 있어요. 이 보조부는요, 주요 장부를 보조하는 장부예요. 보조해주는 장부. 그래서 분계장을 보조해주는 장부를 보조 기입장이라고 하고,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주는 장부를 보조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장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원장은 원장을 보조한다. 다 외워졌잖아. 외워졌죠? 원장은 뭘 보조한다? 원장을 보조한다. 총계정 원장은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 원장이다. 원장은 원장을 보조한다. 근데 원장의 종류에는, 요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부 이름이 무슨 원장, 무슨 대장, 무슨 재고장. 자, 따라합니다. 원장, 대장, 재고장. 다시 시작. 원장, 대장, 재고장. 이런 말 들어가는 것은 보조원장. 이런 말이 안 들어가면 보조기입장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보세요. 매출처 원장 뭐예요? 보조원장이죠. 그죠? 현금 출납장 뭐예요? 보조기입장이죠. 출납장이니까. 그럼 받으러옴 기입장 보조기입장이죠. 그럼 매입장
보조 기입장이자 이런 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좋아. 소모품 대장. 비품 대장. 소액현금 출납장. 이제 잘하시네. 다시. 건물 대장. 상품 재고장. 급여 대장. 이제 다 아시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시험 문제는 현금 출납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다. OX. 바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네. 왜? X가 맞죠? 왜 그죠? 현금 출납장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보조해야지 얘를 보조하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 자, 보세요. 현금 출납장과 분계장은 주요 장부다. 현금 출납장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분계장 여기 있죠? 근데 무슨 장부래? 주요 장부다. 틀렸지? 얘만 주요 장부고 얘는 보조 장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아셨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기간적 조직. 기간적 조직은 회계 기간을 말합니다. 회계 연도라고도 해요. 회계 연도. 다시 말하면 이거를 결산이라고도 해요. 결산. 쉽게 얘기하면 결산. 이해갔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상법에서는요. 상법에서는 이 회계 기간을 12개월을 넘지 마라 하고 정해놨어요.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아셨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상법에서는 몇 개월을 넘지 못한다?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해갔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할까? 결산은 12개월 이내에 하라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12개월 넘어서 결산을 해버리면, 넘게 내비둬 버리면 세금 걷어들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그리고 이 회사에 돈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짜를 끊어서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기적인 보고와 뭐 하라는 거야? 성과 계산하라는 거야. 정기적인 보고, 성과 계산. 그 이유가 그래요. 이해갔습니까? 이거 안 끊고 그냥 내비둬 보면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는 돈 받아서 제공받아서 그 돈 갖고 영업하니까 좋잖아. 보고 안 하면 얼마나 좋아. 세금 안 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보고 안 해. 그럼 세금도 안 내고 이익인지 손실인지 모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라주는 거야. 끊어준단 말이에요. 기간을. 그걸 회계 기간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아셨죠? 근데 그 끊는 건 누가 끊느냐? 기업에서 끊어요. 기업에서 인위적으로 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이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위적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야? 인위적이란 얘기는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끊어라. 다만 상법에서는 12개월을 넘지 마라 했으니까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회사는 10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8개월도 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 소리야. 아셨습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 회계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이 당연히 가능하죠. 왜? 기업이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 했으니까. 그죠? 그럼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뭐 8개월에 한번 하고 또 내년에는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12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는 6개월로 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12개월을 안 넘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알아야 이게. 그럼 정기적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정기적이다 이 얘기는 매 기간이 똑같이 알아 해서 기일을. 알았습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가 여기서 설립이 됐다. 회사가 이렇게 설립된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딱 가다 끊어졌죠?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망했다는 얘기죠? 이거 망하는 걸 전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표시가 돼. 이거 무슨 뜻이야? 에? 계속 간다 이 소리죠. 아, 이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계속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야? 계속 기업이라는 거야. 계속 기업. 한 번 설립된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예상 가능한 회계 기간 동안 영업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제해줘라 이 소리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언제 보고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기간을 니네가 알아서 인위적으로, 기업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잘라서 보고하라 이 소리예요. 이해갔습니까? 우리 사람도, 자 보세요.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간 죽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업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젠가는 죽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아시죠? 예, 죽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죽는 걸 가정하고 살지 않잖아요. 죽는 걸 가정하고 살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내일 죽을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기업이.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잘라서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1회계 기간.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요? 1회계 기간. 1. 여기는 1회계 기간. 그럼 요 1회계 기간이 12개월이면 여기가 12개월이면 여기는, 그렇지, 여기가 6개월이면, 그렇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해갔죠? 여기가 2018년, 여기가 2019년, 여기가 2020년. 그럼 현재 속해 있는 기간은 2019년이죠? 그럼 여기가 뭐냐? 여기를 우리는 단기라 그래요. 단기. 이제 회계 용어입니다. 단기. 그럼 여기 지나간 연도. 예, 이거를 전기, 앞전자를 써서.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후기란 얘기를 안 합니다. 다음 연도. 우리는 내년 그러잖아요. 그죠? 다음 연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기. 이 차자가 다음 차자예요. 다음 차자. 다음 차자라고 얘기해. 다음 차자. 자, 그래서 전기, 단기, 차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우리가 1월 1일 그래요. 여기가 12월 30일이다. 그럼 이 회사는 12개월이죠. 1월 1일은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를 기초. 뭐라고요? 기초. 여기는 기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기초. 여기는 단기말. 그럼 단기초는 뭐랑 똑같아요? 단기초는 뭐랑 똑같아? 전기말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전기말이 100원이면 단기초도 얼마야? 그렇죠. 똑같이 1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전기, 단기. 단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 이번 연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초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지금 영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기말 그러면 영업이 끝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라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4번. 저 큰 4번. 뭡니까? 정보 이용자인가요? 그죠? 예, 4번입니다. 정보 이용자.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라 그랬죠? 이해관계자.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여기서. 정보 이용자. 우리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돈을 직접적으로 대주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이용자. 여기에는 몇 사람이 있죠? 3사람.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 3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 이용자. 됐죠? 그리고 회계를 분류하는 관점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를 의미한다.
그렇습니까? 그건 경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유용한 정보. 5번의 유용한 정보.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용한 정보는 회계 일반 목적이에요. 이거는 회계의 목적입니다. 회계의 목적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 회계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됐죠? 그럼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예요?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죠? 이 유용한 정보는 어떤 정보여야 한다? 설명했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까? 그렇죠.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제표 저기 있잖아요. 저 맨 끝에. 힘들게 가야 돼요, 제가? 요 유용한 정보는 뭡니까?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게 유용한 정보죠. 그게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또 써요? 한번 불러보세요. 자,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요,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는요, 현금흐름표. 네 번째는요, 자본변동표. 5번째는요, 주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5가지의 정보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자른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걸 잘라 놓으면 요거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야. 무슨 정보라고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재무 상태의 뭐? 변동에 관한 정보. 이해했습니까? 요건 무슨 정보라고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뭐야?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고. 요거는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중간에 회계 목적이라고 나오죠? 회계 목적. 보셨나요? 자, 거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KIFRS에서 발표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의, 말이 좀 어려워, 그죠? 회계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요 이용자. 나오시죠? 주요 이용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거기 나왔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죠?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이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라고요.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있죠? 동그라미 1이 뭡니까?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준다. 2는요, 재무상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 경제적 자원 밑줄 치고 자산. 경제적 자원이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경제적 자원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구권 밑줄 치고, 청구권은 자산에 대해서 돈 내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예요? 부채와 자본이죠.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는 거야.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그게 기억, 니은, 디귿 나왔죠? 이 3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3가지. 그래서 기억은 거기 옆에다 씁니다.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그 옆에다 써요. 재무성과 옆에다 이렇게 손익계산서. 그게 손익계산서야. 포괄손익계산서죠. 포괄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이것은 현금 흐름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이거는 자본 변동표를 말합니다.
자본 변동표. 그게 요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됐죠? 그래서 결국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냐? 첫째,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둘째,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동됐느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게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쪽 보세요. 20쪽에 보면 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1번. 20쪽에 문제 1번 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2번.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 화폐적 정보라는 얘기는 돈이에요. 돈. 화폐. 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보고한다?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맞죠?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든요. 3번.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맞죠? 아까 과거 지향적이라 그랬죠? 불특정 다수한테 예측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맞아요. 과거 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니까 예측 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예측할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4번. 관리회계는 경영자에 관한 거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 및 경영 관리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그럼 5번이 틀렸어. 왜 틀렸을까? 관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여기 맞아요.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 경영자한테 주는 건데 무슨 일반적인 기준이 뭐 필요 있어. 기준 없이 주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고해야 돼? 그렇죠. 수시로 보고해야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장부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누는데 여기서 주요 장부에 속하는 것을 물었어요. 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거 아셔야죠? 그잖아요. 4번 분계장. 그 여기 옆에다 하나 써요. 분계장 옆에 하나 써. 뭐야? 아, 총계정원장이지?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러고 그 분계장을 더 써놔요. 자, 그 다음에 3번. 회계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는 답만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본 변동에는 재무 성과에 기인된 것도 있고 재무 성과에 기인되지 않은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본이 변동하는 것은 장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변동하지만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무성과에 기인된 것도 제공이 되고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것도 제공이 된다 그래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거예요. 이게. 이 지문이.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회계 단위는 장소의 장소. 그리고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회계 단위란 기업의 영업사항을 독립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장소. 그게 단위예요. 맞아요. 2번. 회계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3번. 회계기간이란 경영성과와 재무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이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업이 구분하는 거죠. 상법에서는 12개월을 넘지 말아라고 했지만 정하는 건 기업이 정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4번. 자, 회계기간은 회계연도라고도 하고. 맞아요. 항상 이게 틀렸어요. 항상 지우세요. 항상 X.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3월 1일 날 시작해갖고 2월 28일 날 끝나는 회사도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요 7월 1일부터 해서요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5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답은 1번 체크하고 갑니다. 답만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경영자에 있다. 회계 담당 부서장이다. 틀렸죠. 여기까지. 자, 저희는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